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44,502로 0.4% 상승했고요. S&P 500은 6,309포인트, 소폭 0.0%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28,892로 0.39%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 테슬라와 알파벳 등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세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개별 종목들이 뚜렷한 희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에는 19% 관세를 부과하되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수입한다는 내용이네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보잉 항공기와 미국 농산물, 에너지 제품을 수십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8월 1일 관세 마감일을 앞두고 협상 카드들이 하나둘씩 정리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무역 긴장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보이는데 개별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금선물이 온스당 3,43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30.8%나 오른 상황이네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2주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무수익 자산인 금의 매력이 커지고 무역 불확실성도 안전자산 수요를 부추겼습니다. 구리도 파운드당 5불 697달러로 올해 42.9%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재 전반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가 최대 1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자금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칩 확보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회사가 현금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어 급하게 자금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대규모 자금 조달은 AI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신호 같은데요. 다만 현재 사모펀드 시장에서 이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2분기 실적에서 EPS 1.41달러로 컨센서스를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1%나 폭락했습니다. 회사가 관세와 최근 세법 변화의 영향으로 연간 EPS 가이던스를 기존 6불에서 6불 15달러에서 5불 80센트, 5불 9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앞으로의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관세 영향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가이던스에 관세 우려가 들어가면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세 이슈를 조금 더 깊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GM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8%나 급락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CFO가 관세로 인해 올해 40억에서 5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사는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조업 투자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당장은 관세 영향의 30% 정도만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관세에 특히 취약한 구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이런 부담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신차 등록이 2분기에 21%나 감소했다고 발표됐습니다. 7분기 연속 감소인데요.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2.9%포인트 줄었고요. 한편으로는 하이브리드 등록이 54% 증가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19.2%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순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 보입니다. 다만 9월 30일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가 만료되기 전에 구매 러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적응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핌코의 전 CEO죠. 모하메드 엘 엘리언이 파월 연준 의장이 자발적 사임을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독립적 공격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기관 보호를 위해서는 사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제스민 베센트 재무장관도 연준 전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는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장 금리 정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립 모리스가 금연 포트폴리오 강세에 힘입어 2025년 EPS 성장률 가이던스를 13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GYN 제품 매출이 26% 성장했고 IQOS도 해외에서 11.4% 성장했다고 합니다. 전통 담배 회사가 ESG 트렌드에 맞춰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면서 오히려 성장 모멘텀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사업 모델을 혁신하는 기업들이 결국 살아남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 투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콜스와 오픈도어 같은 이상한 종목들을 띄우고 있습니다. 렛츠고라는 구호와 함께 공매도 세력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현상은 제가 지켜본 지난 몇 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힘은 분명히 커졌지만 이런 밈스톡 투자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게임이죠. 펀더멘털과 동떨어진 가격 움직임은 언제든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허쉬가 코코아 가격 상승을 이유로 소매 업체들에게 두 자릿수 %의 가격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코코아 시장이 공급 우려로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은 소비재 기업들에게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등을 돌릴 수 있고 안 올리면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허쉬 같은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들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AI 투자 열풍은 계속되고 있지만 자금 조달 압박도 커지고 있고 무역 정책은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세 충격이 실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상황이 보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런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세 영향은 앞으로 몇 분기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도 안전한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엑스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